자,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짚어보는 시간 정치인사이드 이어갑니다. 오늘은 부경대학교 차재건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어제입니다. 나경원 전 네.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예상 좀 하셨습니까? 저는 뭐 예상 전혀 못했습니다. 아, 사실은 그러세요? 저는 네. 불출마도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네. 정치학 전공자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오는 게 맞다. 오. 왜냐하면 그분이 저도 사선 의원이고 네.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면 앞으로 남은 거는 결국 대통령 정도밖에 없는 건데 그 당대표라고 하는 과정을 안 거치고 어떻게 그런 꿈을 꾸실까? 그러면 당연히 나오실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 6대4 정도로 네. 나오는 쪽에다 무게를 싣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 저는 인간 나경원, 그 개인 나경원이 갖고 있는 두꺼운 저는 한계를 전혀 뚫을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렇게 봅니다. 와, 만약 교수님께서도 그런 예상 설명이 안 못하셨군요. 되면 네. 결국은 뭔가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강력한 경고, 그러니까 개인 신상에 결코 좋지 않다는 경고를 수용해야 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어떤 사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을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는 뭐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네네네. 저는 그분이 결국은 개인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대포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정치인은 정치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와, 나경원 강력한 의원은 경고에 빨리 의해서. 그만두시는 게 네. 정치학자의 관점에서는 네. 옳다 그렇게 봅니다. 와, 정치학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과정에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같은 심정이라고 말했거든요. 이 워딩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저는 그만두실 거면 그런 네. 좀 자질구레한 말들 안 하시는 게 낫다. 아, 저는 왜 그렇게 뒤끝을 남기시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뒤끝을 남기실 거면 나오셔야 되는 거고 네. 그게 큰 정치인이 걸어가는 길인데 저는 나경원 의원은 그런 관점에서는 대단히 적은 정치인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말들은 저는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이걸 당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당을 위해 진정으로 큰 정치인은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이라고 보는 거는 저는 큰 정치인이 정치를 보는 시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정말 당을 위해서라면 당의 분열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당이 제대로 가는 길을 가야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네. 질서 있는 되게 무질서 속에서도 뭔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무질서 속에서도 뭔가를 찾아가는 그 어려운 길을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걸 가시고 그렇네요.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굳이 저는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강력한 경고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나주환 의원은 당 안팎의 공격, 이 불출마 압박에 대한 불만은 감추지 않았어요. 사실 그동안 윤핵 간의 공격, 뭐 대통령실과 초선 의원 50여 명의 비판 성명이 이어졌잖아요. 이 네네.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이 과정은 당연히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네. 전 의원으로서는 저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이건 뭐 정당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고 네. 평소에 우리나라의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초선 의원들이 해왔던 행동으로서는 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왜냐하면 초선 의원들은 대부분 기득권에 반하는 혹은 기득권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경향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그런 관점에서 신선함을 항상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전혀 그런 모습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네. 이건 정당 민주주의 실종이고 대통령실과 국회와의 관계, 여당과의 관계는 대단히 수평적인 관계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삼김시대 이후에 지향해왔던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 역사인데 그걸 거꾸로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거슬러 가고 저는 있다. 스스로 걸어서 대통령실 밑으로 들어가서 네. 수직 동속 관계에 들어가더라도 공천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초선은 50명으로 국민의힘에 무슨 미래가 있겠냐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초선 의원 중에 영남권 의원이 26명, 절반을 넘더라고요. 교수님 네네. 보시기에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많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많죠. 100명 조금 넘는 그 의원들 중에 69명이 네. 영남권 의원입니다. 거의 절반이 넘는 거죠. 네. 넘는 거죠. 그중에 초선이 26명이면 영남권 초선이 낼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목소리란 게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 주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목소리를 내는 쪽에
간다면 국민의힘은 네. 저는 큰 변화가 있을 거고 미래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 저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런 방식은 아니다. 전혀 그렇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초선 의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경원 전 의원 앞으로 정치적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정치적 행보를 더 하시는 건 저는 의미 없다. 의미가 없다. 저는 이번 선언으로 어허. 정치인 나경원 더 큰 꿈꾸는 정치인 나경원은 접으시라.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뭐 소소한 행복 소확행을 이어가시려면 대통령실 밑에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뭐 국무총리를 꿈꾸시거나 아니면 다시 장관을 해보시거나 그런 꿈꾸시라. 저는 정치인으로서 리더로서 네. 국간의 행군을 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은 전혀 보여준 바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인들도 그분이 말씀하신 거에 귀 기울이고 어떤 당원도 귀 기울일 가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안철수, 김기현 의원의 경쟁 구도가 됐거든요. 누가 네. 수혜자일까요? 저는 뭐 당연히 수혜자는 지금 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네. 저는 이 중요한 거는 이제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던 한 20% 되는 그 지지자들의 성향은 네. 나경원 의원을 그대로 닮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하. 근데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7, 8%, 10%, 많게는 10%의 지지자들은 네. 어떻게든 김기현 친윤은 찍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에게도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냥 아마 포기하겠죠. 그렇지만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네.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회색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 회색지대에 나경원 의원 있다. 자체가 네. 회색지대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갈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 아마도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은 네. 권력이 어디에 있는가 냄새를 대단히 잘 맡는다니까. 아마 그 권력의 균형추가 비우는 방향으로 급격히 갈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 그런 관점에서 친윤이 이미 대세를 지었다면 아마 김기현 의원이 그런 관점에서는 반사의 이길 누릴 가능성이 좀 더 안철수 의원보다는 많을 수도 있지 않겠냐. 반사 그런데 이익은 그건 명확하게 말씀하겠습니다. 후모자를 듯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어렵지만. 지지자들의 성격이 리더십의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자, 장지원 의원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김장연대로 주도적 역할을 하고 나경원 전 의원의 과격 발언을 이어가다가 최근에 네. 자맹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 자맹의 이유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자맹을 하시는 거고 그 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이진 않지만. 김장연대 안에서 네. 김기현 의원이 이제 자기는 조금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이제 장재훈 의원의 어떤 뭐 부적절한 발언도 있지만은 개인 신상의 문제, 아드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아마 서로 그런 교감을 하고 저는 안 나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경원 의원이 이제 나갔기 때문에 조금씩 그 존재감을 좀 드러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럼 아마 김장연대는 여전히 좀 굳건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김장연대가 굳건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한테 저는 힘을 실어줄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장지원 의원의 이 침묵은 곧 깨지겠다. 저는 곧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매우 아마도 높다. 김기현 의원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근데 주도적으로 막 잡아 나간다 그럼 굳이 안 나서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또 나서서 뭔가 분수를 두고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는 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이재명 대표는 정면 돌파를 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내일 모레 토요일이죠. 출석을 앞두고 있죠. 네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정면 돌파 외에는 이재명 대표는 저는 다른 선택지는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정면 돌파해서 물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너무 오래전 인구에 해소되어 온 아주 낡은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을 정면으로 핍박받는 야당 대표,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고 조사받을 건 제대로 조사받는 그런 것 속에서 네. 권한 속에 있는 이재명 이런 것들을 프레임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당연히 정면으로 나서는 것 외에는 없다. 그리고 이제는 조용히 그냥 사법적인 수준에서 네. 방어할 걸 방어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비춰질 수 있게 그렇게 프레임을 해나가고 있어서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는 뭐 계속 사법 리스크는 계속 아마 제기할 겁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죽을 때까지 아마 할 거고 네. 이재명 대표는 아마 그 속에서 죽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저는 기소당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소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적어도 저는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1심에서 어떤
유죄 판결의 정황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같은 이런 스탠스를 그대로 취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은 정치학자로서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 정치라는 게 권력을 얻기 위한 싸움이기도 한데 그런데 요즘 정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사적을 위한 투쟁, 뭐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당내에서 쓴소리는 사라지고 좀 뭐 아부라면 아부 같은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는데 정치학자로서 요즘 정치 상황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좀 답답합니다. 저희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는 한참 좀 후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 후퇴되고 있다. 옛날에 저희들이 정말 그렇게 거부해왔던 보수 중심의 정당 정치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고 그 중심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서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 상황은 대한민국의 다수 대표제 선거제도와 그 속에 기반을 닦고 딱 들어선 대통령 중심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대로 다 노정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계속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은 상당한 부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수권 정당으로서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렇게 오래 경험을 해왔던 그 정부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저는 제정신을 차려야 될 때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정말 민주주의의 이름을 걸고 따끔한 질책을 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피해가지 말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 개인 의원들이 공천을 앞두고 사적 이익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전체, 대한민국 정치라고 하는 전체의 어떤 공공의 이익에도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차재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